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진협 2025-2026 수시 대학별 10분 강좌 연세대학교를 담당하게 된 경민고등학교 신재철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 강의는 주요 변경사항,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 그리고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전형,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세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무전공이라고 부르는 전공 자율 선택 모집단인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에서 추천형에서 40명, 활동 우수형에서 51명,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24명, 총 115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15명의 인원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작년에 의대 정원 증원과 다르게 이 무전공의 모집 인원은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기존의 모집 단위의 인원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연세대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융합대학이나 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 등은 진리전략부 입학생이 2학년 이후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경영, 경제, 그 다음에 자연계 쪽의 기계, 전기전자 등은 예, 선택 제한 목록에 없죠. 즉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학과들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공 선택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즉 연세대에서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공 쏠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줄이는 경향이 있죠. 연세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경제나 기계나 전기전자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 구체적인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첨단학과 증원에 따른 인공지능융합대학 모집단인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에서 15명, 정시에서 10명, 총 25명을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을 신설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변경사항으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동 우수형 인문통합 계열과 국제형 국내고 전형에서 2단계 평가 대상자 배수를 기존의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과학부를 기존에는 정시에서만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 활동 우수형 6명, 즉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수시 및 정시 모든 전형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재외국민 등 각각의 전형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연세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은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8명 증가한 529명을 올해에 모집합니다. 네, 그리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교과 100% 반영하는 것 변함이 없고요. 예,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전년 대비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연계열에서 요즘 경향과 다르게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반영하고 탐구는 과학 탐구만 반영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통합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 또는 자연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 예, 그러한 좀 특징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반영 과목 A로 분류해서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를 반영해서 학생 개인의 반영 과목 A 교과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 B가 있는데요. 반영 과목 B는 반영 과목 A를 제외한 기타 과목을 얘기하는 거죠. 즉, 반영 과목 A 점수에서 최대 5점을 감점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반영 과목 A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있어서 등급 점수와 지점수를 각각 50% 반영해서 이 수단이 가중 평균에서 산출합니다. 등급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등급 간 배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점수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반영해서 산출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를 20, B등급을 15, C를 10으로 계산해서 교과 이수단위 가중평균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 B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 9등급 또는 성취도인 경우에 한해서 이수단위를 기준으로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는 거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등급 또는 성취도로 표기되지 않는 교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대표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수용은 작년에 비해서 45명 증가한 729명을 선발을 합니다. 전형 요소별 발행 비율을 보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인문 통합을 3배수로 뽑고 자연계열에서 4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모두 4배수로 통일되었다는 거. 그리고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해서 선발하는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동일하고요.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과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또 다른 하나인 국제형 있죠. 국제형 국내고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모집 인원 변동 없고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전년도에 1단계를 3배수로 했었는데 올해는 1단계를 4배수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서류 100%로요.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 전형 방법에는 배수를 확대한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형 같은 경우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단계 3배수, 그다음에 1단계 3배수, 서류 100%를 3배수로 해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 근데 면접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국제형은 하여튼 면접 제시문이 국내고든 해외고 검정고시든 면접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데요. 국어 수학 중 한 개 포함해서 두 개 합 5 이내, 영어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을 합니다. 활동 후 수용보다 당연히 국제형이니까 영어의 적용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세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올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변화가 없습니다.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등교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모집 인원도 변동 없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서류 100%인 거 변형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학업적 발전 가능성이 70%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발전 가능성이 30%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학업적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발전 가능성에 기반이 되는 평가 기반이 되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연세대 세부 기준들이 수시 모집 요강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현장 녹화 면접을 합니다. 예, 답변 준비 8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녹화 면접 5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영의 경우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기자 전형인 국제인재는 영어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 나가는데 영어 구술 면접을 실시한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과의 차이죠. 야,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작년 대비 20명이 감소한 335명을 모집하고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논술 100%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올해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90분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어, 수리 논술입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에 나오는 교육과정 과목에 미적분, 확통, 기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2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인문사의 교과목의 통합형 문제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고요.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나오는 빈도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인재 전형이 있고 또 체육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동 전년 대비 없고요. 예,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도 전년 대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둘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어디가에 공개된 70% 컷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몇몇 학과들의 입결을 갖고 왔는데요. 어, 인문 쪽에서 경제학부, 그 다음에 통합 계열의 의료환경학과를 제외하면 많은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입결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2023년, 2024년에는 1단계 교과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2024년에는 면접 30%, 2023년에는 면접 40%를 반영했죠. 그래서 면접에 의한 교과 성적 순위 역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올해는 2025년에는 내신 100%를 선발함으로써 그러한 교과 성적 순위의 역전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입결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점수가 한 1.6에서 70% 컷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모집 단위가 70% 컷이 한 1.6에서 한 2.9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1.8 정도 됩니다. 70% 평균이 여기도 한 1.5 정도에서 한 2.2까지 고르게 좀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특목고 학생들이 또 입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어떤 입결이 좀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 연세대 지원에 관련된 제 개인의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리자유학부 신설로 인해서 모집 인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기존 모집 단위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문에서는 경영, 경제, 응용 통계에서 모집 인원의 좀 감소폭이 컸고요.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하지만 경제학부에서는 전년 10명에서 올해 5명으로 무려 50%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기계 등에서 모집 인원의 감소폭이 좀 컸는데요. 특히 뭐 논술 전형에 있어서 모집 인원의 감소폭이 컸다. 그래서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논술 전형에 이런 모집 인원 감소로 인해서 특히 자연계열 쪽에서의 그 논술에 대한 경쟁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하나 더, 이 모집 단위들이 선호도가 다들 높잖아요. 이 선호도가 높은 상기 모집 단위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진리자유학부로의 우회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이유로요. 그래서 진리자유학부의 입결은 과학계열 상위권에 좀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걸 좀 더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우수형 인문통합과 국지형 국내고에서 전년 대비 2단계 평가 대상자의 배수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3배수, 예, 인문통합과 이제 국지형 국내고가 1단계를 3배수로 선발했잖아요. 근데 3배수 경계나 3배수보다 좀 못했던 성적은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연세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학생들이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런데 기회를 1단계를 통과하는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서류 평가의 성적을 순위를 역전할 수 있는 이 면접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신문 기반 면접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전형이 크게 바뀌어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2025년도 입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입결을 참고하면서 학생들 진학 지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대비 입결이 상승하지고 하락한 소수 모집 단위들 있잖아요. 아까 이제 경제학부 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수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은 좀 신중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